오늘은 남자들의 은퇴 준비라는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이미 18년 전에 은퇴 아닌 은퇴를 경험하고 3년여를 백수로 지내본 경험으로 말하거니와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현역들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만의 공간, 돌아갈 곳, 경제적 자립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절대적입니다. 나는 아니겠거니 아직은 먼 얘기라 생각지 말고 미국에 반드시 온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건설사 사장 그만두던 날 고구가 내게 건네준 통장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글은 지금 현역에 있는 그러나 앞으로 은퇴해야 할 남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글을 쓰는 내가 남자이고 이미 14년차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고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훨씬 불리한 은퇴 조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체험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퇴 생활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막연히 앉아있다가 날벼락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똑같이 현역으로 직장에 다니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남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자들은 은퇴해도 부업과 육아라는 확실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복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거실 소파의 한쪽 자리와 잠잘 때 이불 속밖에 자기 공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숙생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도 있고 젖은 낙엽이 되어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남자들이 준비 없는 은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가혹한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남자는 반드시 은퇴한다는 사실입니다. 천방지축의 20대로부터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참까지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인정하고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자기의 공간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아는 애들은 모두가 자기의 고유한 공간이 있지만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은 자기의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아무리 같은 식구라 해도 자기 공간이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는 것은 본인도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평소에 자기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재이며 작업실도 무난합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이 공간의 확보야말로 은퇴 후의 안락과 행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막말로 애들을 몰아내서라도 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꾸미고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성하는 병사처럼 확고해야 합니다. 은퇴한 남자가 아내에게 생활비, 즉 돈을 마련해서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됩니다. 심하면 황혼이혼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악한 세태는 모든 것을 오직 돈으로만 말합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확실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현역일 때 이를 악물고서라도 은퇴 후에 일정 수입을 위해 탑을 쌓아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는 한 식구들은 가장을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더럽지만 돈의 힘은 그렇게 막강합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자기의 개인 비자금입니다. 늙은이에게도 자기 돈이 있어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기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 허리가 펴지듯이 비자금이 두둑하면 말에 힘이 실리고 행동에 자신이 붙습니다. 2014년 기준 월 평균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비자금이 붙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비굴해지고 탐욕스러워집니다. 봐줄 수 없는 늙은 몰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딴 주머니를 차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남자들도 은퇴 후 20 내지 30년은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일 때는 직장의 일 때문에 시간이 잘 가지만 은퇴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간암과 질병이 큰 원인이긴 하지만 할 일이 없는 물어를 견디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한 무료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취미를 찾아 길러야 하며 여기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60에서 70대는 활동적인 취미가 가능하지만 70에서 80대는 비활동적이 되며 80 이상은 방에 들어앉는 나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취미도 나이에 맞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지면 읽기, 듣기, 보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나의 경우 현역일 때의 취미들이 그대로 은퇴 후로 연결되었으며 악기만 클라리넷에서 첼로로 바뀌었습니다. 현역일 때의 취미들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핵가족이라 해도 모든 가정에서 식구들은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이 돈을 벌면 아내는 살림을 하고 애들은 공부에 전념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고유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한 남자는 당장 집안에서의 고유 기능이 없습니다. 가장인데 손님만도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인이 눈치를 보게 되고 괜한 소외감을 느끼며 자격지심 때문에 자주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식구들과는 더 멀어집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법의 하나가 부엌입니다. 요리하는 남자는 언제 어디서나 대환영입니다. 아내를 식사 준비해서 해방시켜 줘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입이 딱 벌어지는 요리를 장만해 먹여보십시오. 대접이 달라지고 위치가 변합니다. 여기에 세탁기까지 돌릴 수 있다면 글자 그대로 금상첨화입니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몇 권의 요리책으로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밀리에 미리미리 요리학원에 다녀볼 일입니다. 은퇴하는 날 은퇴기념으로 식구들에게 식탁을 준비해서 서비스해 보십시오. 집안 분위기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 나이의 동생들 중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빨리 병들고 일찍 죽습니다. 술과 담배가 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가장 건강해야 할 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마지막 10년은 병치레 하다 죽는 게 보통인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건강이 노년기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도 갑자기 하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역일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리가 가장 먼저 늙는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계단을 걸어 다니고 한두 정류장 앞서 내려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게 해야 나중에 무리 없이 계속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당뇨식을 받아 먹으면서 사는 부자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박탈되었는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인간은 그것이 누구든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해도 어느 한쪽이 먼저 가게 됩니다. 혼자됨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이 해결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인간에게 철학과 종교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나이가 들면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느껴지고 친근한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혼자도 결국은 떠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사는 방법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철학에서 종교로 진화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늙은 사람들이 탐욕적인 것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준비하는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 돈과 관계없는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의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심오한 세계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에 범주에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는 스마트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주변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사업자 몰 대주다 친척집 창고에서 살고 있는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자식의 빚보증을 섰다가 길바닥에 앉은 부모도 있습니다.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올인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 돈이 없다는 것,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걸 견디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연습 때문이고 인습 때문이고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까지 시키다 보니 기둥뿌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도록 길러야 합니다. 그게 자식도 부모도 상생하는 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 냉엄한 현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을 땐 이미 버스는 지나간 다음입니다. 나이 들면 절친한 친구의 존재는 더욱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선전화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육성으로 말하고 들으면서 친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외출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는 그만큼 더 기묘해집니다. 늙어서 친구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2-3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눠야 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고급 식당에서 만나 식사하고 몇 시간을 같이 지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화제는 한탄스러운 헤세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뜻밖의 공통 화제는 딸에 대한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챙기는 것은 딸들입니다. 아들은 힘겹게 일러 며느리 좋을 일 시키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딸들은 친정부모를 챙기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결혼하면 본고와는 멀어지고 딴 사람이 됩니다. 오죽하면 하와이 교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 집중 투자하는 게 옳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우리의 모두의 체험담이니 크게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역들이여 꿈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합시다. 권대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